안녕하세요. 팍스 밀키트에 오신 여러분 모두들 환영합니다. 저는 팍스 밀키트의 메인 셰프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손질된 식재료와 알맞은 양의 양념으로 쉽고 간단하게 요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밀키트처럼 저희 방송 끝까지 따라오시기만 한다면 쉽고 간단하게 오늘의 투자 전략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방송 종료하기 직전에 오늘의 메인 재료로 채워 담은 팍스 밀키트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저희 반종민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종목 상담 시간 마련돼 있으니까요. 샵 3989번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함께 보내주신다면 잠시 후에 전문가님께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어제 국내 시장 장바구니부터 리뷰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간 어제 아침에 마감한 미국장이 많이 오르면서 우리 장도 기대를 하신 분들 많지 않으셨나 싶은데요.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좀 애매한 수준이었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이 국채 매입 계획을 발표하면서 달러화 강세는 어느 정도 안정됐지만 오후 들어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시장의 불안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1원 내린 1,438원으로 마감했는데요. 장 초반에 1,424원까지 내려갔었던 거를 생각하면 그 이후에 다시 상승한 결과입니다. 우리 양지수는 갭상승으로 시작해서 코스피는 2% 가까이, 코스닥은 3% 넘게까지 올라갔었지만 마감 직전에 다시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보합권에서 마쳤는데요. 코스피는 1포인트 정도 올린 2170선에 그리고 코스닥은 0.18% 오른 675선으로 마쳤습니다.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 보시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 무려 12거래일 만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어제까지 9월 한 달 동안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순매수한 날은 지난 13일과 어제 단 이틀뿐이었습니다. 어제 개인과 기관은 매도 우위였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000억 원 정도 동반 매수세를 보여줬고요. 개인만 2,400억가량을 팔았습니다. 자, 상승률 높았던 업종 보시겠습니다. 전거래일에 이어서 어제도 제약바이오주들이 개별적인 이슈로 상승세를 지켜갔습니다. 그러면서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의약품 섹터가 4% 가까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 폭발로 인해서 에너지주들이 대부분 오름세였습니다. 전기가스 업종 2.67%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 러시아에 거주 중인 미국인을 대상으로 대피령과 러시아 여행 금지령이 내려지면서 관련해서 안전장비를 생산하는 한컴 라이프케어의 주가가 어제 19%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정밀 섹터도 2%대 강세였습니다. 자, 코스닥에서는 엔터주들이 전반적으로 어제 상승 마감했는데요. 특히 JYP 엔터테인먼트가 6% 넘게 오르면서 오락문화 업종이 2.2% 뛰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약 섹터 1.87% 상승했는데요. 피플바이오와 대화제약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제약사 바이오젠이 개발 중인 알츠하이머 신약이 임상 3상에서 증상 악화 억제에 효능을 보였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우리나라의 관련주들도 흐름 좋았는데요. 피플바이오가 알츠하이머 조기 진단에 활용할 수 있는 혈액 검사 제품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요오드 관련주인 대화제약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을 시사하면서 관련해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음식료 담배 업종도 1.8% 올랐는데요. 경기도에서 잇따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하면서 사료 관련주인 카나리아 바이오가 6%가량, 그리고 양돈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손 FNG 3.7% 강세였습니다. 하락률 높은 업종도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비금속 광물 섹터가 어제도 3% 넘게 떨어지면서 가장 약했습니다.
대장주 포스코케미컬도 3.5% 정도 빠졌고요. 또 어제 유가가 많이 오르면서 항공주들이 대부분 약세였습니다. 그러면서 운수창고 섹터가 2%대 하락률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3분기 어닝 쇼크가 예상되는 한온 시스템이 4% 넘게 내리면서 기계업종 1.3% 파란불로 마쳤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비금속 섹터가 1.6% 가장 많이 내렸습니다. 기관의 매도세에 원익 QNC가 4.5% 하락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도 많이 빠졌는데요. 특히 전거래일에 하한가를 기록했었던 크로바 하이텍, 어제도 17% 넘는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림SP와 동화기업 2% 약세로 마치면서 종이목재 업종이 1.23% 내림세였습니다. 자, 이어서 장 마감 후에 크게 움직였던 시간의 특징주, 간식 밀키트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의 특징주는 바로 파워넷입니다. 최대 주주인 위지트를 상대로 유상증자를 결의했다는 공시가 있었고요. 어제 시간회에서는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시간의 특징주, 바로 광림인데요. 제이준 코스메틱이 광림의 지분 225억 원어치를 취득한다는 공시에 시간외에서 4.5% 상승했습니다. 마지막 시간의 특징주입니다. 바로 일양약품인데요. 이 일양약품의 백혈병 치료제가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연구 결과를 발표해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제 시간 외에서 4.2% 내렸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외식 밀키트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거래일에 모처럼 랠리가 나왔었던 미국 증시는 간밤에는 개장과 동시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발표됐는데 4월 말 이후로 최저치로 양호한 수준을 보이면서 공격적인 긴축을 뒷받침했습니다. 또 애플, 알파벳, 메타 같은 주요 빅테크들이 흔들리면서 시장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크게 휘청거렸습니다. 미국 국채금리는 다시 오름세를 보인 점도 주가에 하방 압력을 가했는데요. 10년물 국채금리는 3.8%대로 다시 올랐고 2년물 국채금리도 4.22% 근방에서 거래됐습니다. 다우지수가 1.54%, 나스닥은 2.84%, S&P 500이 2.11% 내리면서 모두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는 올해 저점을 또다시 경신했고 장중의 저점도 다시 썼습니다. 넘어가서 밤사이 글로벌 이슈를 알아보는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탑3 시간입니다. 자,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나 뵙게 됐는데요. 반종민 전문가님,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반종민 전문가입니다. 주식 밀키트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주식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재료를 또 제공을 하고 앞으로의 최고의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 나타난 어떻게 보면은 총 지배인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밤 사이에 좀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은 미국장이 한 1% 내지 2% 사이가 하락을 했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락했던 모습을 봤을 때는 금일 지수도 분명히 저는 좋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은 했지만은 8시 기준에 WGBI 관찰 대상국 통제 관련된 등재에 대한 관련된 부분들이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통해서 내년에 편입 가능성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금리적인 부분들이나 환율적인 부분들이 다소 좀 이슈가 워낙 컸던 안 좋았던 이슈가 컸던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기 때문에 금일 시장은 미국 시장과 좀 다르게 흘러갈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을 먼저 체킹을 하시고 난 다음에 초반에 무조건 매수를 진행해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오후장을 좀 지켜보시면서 금요일이기 때문에 대부분 오전장에 트레이딩을 하시고 오후장에 휴가를 가시는 부분들이 많으세요. 이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오후장을 좀 노려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반종민 전문가님 일주일 만에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다시 뵙게 됐는데요. 벌써부터 오늘 장 전망 알려주셨습니다. 저희 총지배인 반종민 전문가님과 함께 하는 종목 상담 시간 마련돼 있습니다. 샵 3989번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잠시 후에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3위부터 보겠습니다. 3위는 포르쉐가 화려한 증시 데뷔를 했는데요. 단숨에 자동차 시총 탑5로 올라섰다는 소식입니다. 독일 폭스바겐 그룹 계열사인 스포츠카 브랜드 포르쉐가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에 입성했습니다. 포르쉐는 거래 첫날 독일 물가 급등에 따른 약세장 속에서도 공모가인 82.5유로보다 0.34% 상승한 82.82유로로 마감하면서 시가총액이 750억 유로, 우리 돈으로 105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포르쉐의 시총은 메르세데스 벤츠, BMW, 스텔란티스, 페라리를 넘어서면서 모기업인 폭스바겐 그룹을 제외하면 전 세계 자동차 제조사 중 테슬라, 토요타, BYD에 이어서 시총 4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폭스바겐은 이번 IPO로 발행하는 우선주, 신주와 기존 보통주를 합해 전체 주식수를 9억 1,100만 주로 늘리는데 이 같은 주식수는 포르쉐의 대표적인 스포츠카 모델인 911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드디어 포르쉐가 독일 증시에 성공적으로 데뷔했습니다. 전일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의 대규모 채권 매입 효과가 소진되면서 간밤 독일의 닥스 지수는 1.71% 하락했는데요. 포르쉐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포르쉐 연관해서 3기, 코리아 FT, 임팩 같은 종목들이 들썩였었죠. 자, 포르쉐 효과 다시 한번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 반종민 전문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포르쉐 좋죠. 뭐 비싸잖아요. 뭐 차도 비싸고 뭐 굉장히 타고 다니면은 좋은 분위기도 연출하고요. 그런데 사실 뭐 독일에서 상장을 해서 가는 부분들은 뭐 시총도 뭐 세계 4위 정도 된다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내에 있는 종목들은 전혀 그렇지 않죠. 뭐 시가총액이 뭐 800억, 1000억, 유통 주식 수 물량도 굉장히 적은 편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굳이 그 포르쉐에 대한 수혜를 크게 받을 수 있을까? 설령 받는다 하더라도 그 세 가지 종목들,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종목들을 비교를 해보자면은 사실 그 유통 주식 수가 많이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 살 수 없는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설령 다 이제 뭐 많이 샀다 하더라도 매도를 할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국내에서 포르쉐의 그 우대함, 그러니까 좀 어떻게 우아함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우아함과 다르게 국내에 관련된 포르쉐주는 그렇게 우아하지 않다. 이 부분을 좀 참고로 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겠고요. 뭐 3기나 뭐 임팩, 코리아 FT 뭐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차트의 추세 흐름을 좀 유지해주면서 가는 게 좋은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큰 부분들은 보이진 않고요. 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포르쉐 공장을 뭐 국내에 져서 이 기업들이 뭐 유통을 한다, 뭐 수출을 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고 그거에서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면은 뭐 이 세 가지 종목들이 좋을 수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냥 이슈로만 흘러간다라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은 사기도 힘들지만은 팔기도 굉장히 힘들다는 점 꼭 인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포르쉐 지금 시총은 105조 원에 육박했지만 우리나라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이슈로 소멸될 것 같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2위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위는 시총 1위 애플마저 투자 의견이 하향하자 주가가 폭락했다는 소식입니다. 세계 시가총액 1위 애플마저 경기 침체 후폭풍에 직면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애플의 목표 주가를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간밤 주가는 9% 넘게 폭락했습니다. 애플은 최근 발매한 아이폰 14를 두고 당초 9천만 대에서 최대 7%가량 추가 생산을 계획했었지만 수요가 크게 늘지 않자 원래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블룸버그는 세계 최대 스마트폰 시장인 중국의 경기 침체는 자국의 모바일 기기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아이폰 판매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간밤 애플의 주가는 장중에 140달러까지 떨어졌었는데요. 6월 연저점 당시 130달러대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애플의 주가가 흔들리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역시 3% 가까이 빠졌습니다. 애플 관련주들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LG이노텍 이런 종목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관련해서 전문가님의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냥 굉장히 좋진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한 이슈는 그렇게 좋은 이슈는 아닙니다.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좀 더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 부분들을 꼭 참고를 하시고요. 왜냐면은 기본에 지금 갤럭시가 우세하니 그 아이폰이 우세하니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결국은 소비자분들은 자기 각 기호에 맞춰서 사는 부분들이 있고, 심지어 옛날과 다르게 iOS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호환이 많이 잘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폰을 또 많이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거는 그거지만은 결국 사업적인 부분들 또한 국내 시장에 맞춰서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봤을 땐 그렇게 지금 현재는 좋은 상황이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아까 이제 LG 이노텍이나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BH가 사실 그 애플 관련된 부분들에서도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올해 4월부터 굉장히 크게 상승은 했지만은 9월 13일 이후로 최고점 갱신을 한 다음에 조정폭을 좀 세게 받았죠. 이 조정폭을 받은 게 결국 아이폰 기존 때문에 조정폭을 많이 받느냐? 그런 부분들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사업성이 좋다 하더라도 경제 지표나 국내 우리나라 지표에 따라 흘러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면 당연히 아무리 좋은 종목들이라도 하락을 할 수밖에 없겠죠. 미국에서도 결국은 애플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슈가 좋지 않기 때문에 국내 이슈도 덩달아 거시적으로 이슈가 좋지 않음과 동시에 한 가지의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좀 더 조정폭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대다수 종목들이 그렇게 추세가 좋은 부분들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중소형주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좀 더 애플과 관련된 이슈가 해소가 되고 그거에서 굉장히 화랑을 통한 느낌을 크게 받았을 때는 BH가 좀 더 나은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접근하기보다는 좀 더 지켜보셨다가 지금 BH가 26,900원대에 전일 이제 마감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22,000원까지는 초반대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불쾌한 소식이겠죠. 예, 불쾌한 소식인가 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 하방은 좀 열어둘 수 있다. 이게 기본적인 분석을 통해서 경제적인 시장이나 세계적인 시장에 대한 안 좋은 부분들에 대한 이슈는 받았지만은 그래도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한 터치를 할 수 있는 구간까지는 어느 정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봤을 때도 22,000원 부근에서 21,000원 부근에 그 매물대 물량이 굉장히 가득 있어요. 그 부분들은 거기를 이탈하기가 쉽지는 않다. 거기에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들이거든요. 이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즉, 그 전까지에는 밑에 하방이 굉장히 열려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같이 인식을 하시면서 BH를 좀 접근하시면 그래도 애플 관련된 종목들이 이슈가 굉장히 좋으면은 같이 동반해서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애플 관련된 종목들에도 악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또 봤을 때 올라가면 함께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BH 관련해서도 간단하게 지금 분석 도와주셨는데요. 더 꼼꼼한 분석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샵 3989번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저희 잠시 후에 반종민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종목 상담 시간대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오늘의 1위입니다. 1위는 알츠하이머 약 임상 효과로 미국의 바이오젠이 주가는 40%, 시총이 16조 원 뛰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의 제약회사 바이오젠이 일본 제약사 에자이와 공동 개발 중인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레카네맙이 임상시험에서 효과를 입증했다는 소식에 주가는 약 40% 뛰어오르고 시가총액은 16조 원이 넘게 불어났습니다. 초기 환자 1,800명을 대상으로 한 3차 임상시험에서 일부 효과를 입증했고 투약 18개월 뒤 인지능력 감퇴를
27% 늦췄고 부작용도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년 3월까지 사용 승인을 받기 위해 미국 식품의약국에 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날 미증시에서 다른 알츠하이머 약 개발사인 프로테나도 무려 87% 뛰어올랐으며 일본에 상장된 에자이도 17% 넘게 급등했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관련주들 뜨거웠습니다. 대표적으로 피플바이오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죠. 이 모멘텀 오늘까지도 이어올 수 있을지, 그리고 또 관련해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문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피플바이오 전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사실 오늘 한 번 더 이제 매수세가 크게 들어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매도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사실 지금 바이오젠 관련된 알츠하이머 치료 관련된 부분들 소식들을 접했을 때는 그러면은 치매 관련된 종목들이 모두 다 오를 거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그 부분들까지는 마땅히 좀 여러 가지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즉 결국은 그 바이오젠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이슈잖아요. 그게 모든 치매에 대한 이슈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꼭 인식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바이오젠과 관련된 부분들이 뭐 피플바이오 관련이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관련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치매나 다른 종목들도 그렇게 큰 관련은 없습니다. 다만 워낙 이제 이전에 그러한 이슈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치매니까는 우리나라도 치매를 부각을 받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진짜 순식간에 까먹고 일시적으로 치매가 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좀 더 이러한 부분들은 냉정하게 좀 보셔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러면은 바이오젠 지금 관련된 이슈가 났는데 그러면은 어떤 연계점이 있는 회사가 있느냐? 그 부분들을 봤을 때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 바이오젠과의 관련된 부분들이 예전에 합작회사로 진행됐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의 뭐 치매와 관련된 연계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은 같이 컨소시엄을 하면서 진행을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대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지 않을까. 물론 큽니다. 소액 투자주분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은 있겠죠. 근데 이제 이 부분들뿐만이 아니라 소액 주주분들도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치매와 관련된 부분들. 물론 바이오젠과 관련된 직접적인 연관은 아니지만은 그 테마와 비슷하게 흘러갈 수 있는 종목이 있고 그 종목들이 지금 시세 분출을 약간은 하긴 했지만은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들은 제가 봤을 때는 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당장 설명을 드리기에는 약간은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다. 즉 좀 기다리시면서 저와 함께 하시면서 좀 차근차근 지켜보시고 이따가 방송 끝까지 한번 지켜보시면은 어떤 종목인지 대충 감이 오실 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그래도 지금 좋지 않았던 부분에서 좀 끌어올리면서 전일도 갭 상승하면서 올라왔거든요. 무겁습니다. 이 무거운 종목들은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좀 체킹을 하시면서 가져가면 좋겠고요. 이러한 종목이 아니고 나는 좀 더 빠른 종목을 원한다 한다면은 이 방송을 좀 끝까지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어제 피플바이오 상한가 기록하기는 했었지만은 이제 미국에서 바이오젠이 알츠하이머 관련된 신약을 개발했다 해서 우리나라까지 그 영향이 전부 오는 건 아니고 오히려 합작을 진행했던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 눈여겨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삼성 바이오로직스 너무나 무거운 종목이죠. 그래서 반종민 전문가님께서 방송 끝까지 지켜봐 주신다면은 조금 더 접근하기 쉬운 종목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시청 끝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탑3였습니다.
네, 반종민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금요일입니다. 저희 지금 장 시작까지 5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짧게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오늘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기도 하지만 9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에요. 좀 되돌아보자면은 이번 주에도 장이 좀 많이 빠졌었지만 이번 달 통틀어서도 9월 돼서 좀 내림세가 깊어서 코스피 코스닥 한 12%, 16% 내린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이제 9월장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10월장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 전문가님께서 예상하시는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10월장은 뭐 제가 보기엔 크나큰 좋은 이슈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좀 잘 지키고 있어야겠죠.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은 당연히 잘 지키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지금 결국은 금리 이슈가 결코 적은 이슈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워낙 소비자에 관련된 부담감이 워낙 많기 때문에 국민들의 부담감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금리를 뭐 그래도 미국보다는 덜 올려야 되지 않겠냐라고 발표는 하고 있지만은 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되면은 외인의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거든요. 그 부분들을 봤을 때는 단순히 지금 상황에서는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금리가 0.75% 상승을 올렸잖아요. 네. 그 부분들 마찬가지로 국내도 0.75% 정도는 올라가야지 그나마 좀 괜찮은데 그렇게 올리면은 기존에 이제 부동산이나 그 대출을 받으셨던 분들이 굉장히 힘들죠. 네. 심지어 소상공인,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 때 굉장히 이제 대출이든 뭐든 자금이든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받았던 분들에게 굉장히 좀 고난의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게 뭐 0.5%만 좀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결국은 그 미국이 이제 금리가 더 많이 올라가게 되면 갭 차이가 점점 벌어날 거거든요. 네. 미국이 또 거기에서 0.75를 올렸는데 추가적으로 그 다음 달이든 뭐 내년이든 0.5를 올리겠다 그러면 우리나라와의 갭 차이가 0.75나 더 크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1% 이상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거든요. 네. 즉 그렇게 되면은 이게 주식이든 뭐든 그 경제 상황이든 잡을 수가 없어요. 그 부분들을 꼭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코스피는 참 이런 말씀을 드리긴 좀 그렇지만 2000대 아래는 한번 터치하지 않을까. 네. 네, 그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봅니다. 결국은 이게 뭐 이전에 2019년으로 회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은 그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하면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물론 이제 뭐 지금 예상 지수 추이를 본다 하더라도 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대상국에 포함이 됐다 해서 좀 어느 정도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은 그거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뭐 지배인으로서 뭐 예를 들어서 음식을 뭐 전달을 한다거나 그랬을 때도 좋은 걸 전달해야 되지 계속 안 좋은 거 전달하면 저는 잘린다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좋은 이슈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러한 이슈들은 없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이 없으면은 이런 부분들은 뭐 주가가 다음에 뭐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그 뭐 영향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전문가나 다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저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좋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서도 숨은 보석주들을 찾아야겠죠. 좋네. 제가 이제 최근에 뭐 개별적으로 좀 얘기를 했던 게 FN 리퍼블릭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면세점주들, 화장품주들이 다 박살이 나긴 했지만은 네. 그 종목 같은 경우는 기술적 분석으로 좀 접근을 많이 했거든요. 어, 그러니까 200에서 300일 통해서 올라가는 거, OBB를 통한 뭐 다이버전스 기법이든 네. 아니면은 전환 사채 비율에 대한 그 부분들의 심각성 그리고 그거에 대한 앞으로의 주가 추이 예측을 통해서 뭐 최근에 지수가 10%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30% 이상이 올라가긴 했어요. 그 종목만. 근데 그것도 사기에 힘든 부분들이 있었죠. 시가총액이 네. 다소 작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들을 크게 비중을 싣지 말고 조금씩 가져가는 전략을 가져가시면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전략밖에 10월은 보지 못하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 10월장도 뭐 그렇습니다. 당장 뭐 이슈가 나오고 호재가 나올 만한 게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해야 할 일은 그 와중에 보석 같은 종목들 저희 반종민 전문가님 이런 말씀 잘 새겨 들으면서 그 와중에 조금 옥석 가리기를 해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전문가님께 바로 종목 상담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다시 한번
한번 안내 도와드릴게요. 화면 하단에 자막 나가고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종목 상담 도와드릴 수 있겠고요. 저희 오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전력인데요. 24,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0%라고 남겨주셨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뉴스 봤을 때 오늘 4분기 정기요금 인상안 발표하는데 아마 인상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적자에 대한 이야기가 꾸준히 나왔었으니까요. 일단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시청자분 문자 메시지 보내주신 내용이 정권 바뀌면 올라갈 줄 알았어요. 이 뒤에 아무것도 없지만 이렇게 유유 이런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반종민 전문가님께 한전 지금 오늘 일단 좀 전에 개장하고 지금은 1% 정도 올라오면서 19,000원 거의 2만 원 가까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한전 매수가 24,000원 가능할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아까도 앵커님께서 이제 말씀은 하셨지만은 뭐 적자 뭐 이런 부분들 네. 뭐 제가 이제 뭐 주식을 굉장히 좀 오래 보고 그랬긴 했지만은 적자 아닌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매년 적자였죠. 네. 매년 적자였고 적자폭이 줄어드냐 늘어나냐 그 네. 차이인 거지. 그 부분에서 적자폭을 만회하기에는 결국은 민영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게 민영화 시키면은 문제가 크잖아요. 네, 이미 외국에 사례가 있죠. 그렇죠. 뭐 전기료가 인상이 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지금 그 부분들 문제가 아니라 이 한국전력이 현 정부에서 들어오면서 대대적으로 좀 체제 개선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러한 체제 개선을 하려고 한다면은 즉 뭐 민영화를 시켜서 그 사기업에다가 넘기는 구조가 아닌 이상은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고 그러면 전기료를 올려야 되면은 국민들이 반발을 하겠죠. 네. 물론 이제 올린다 하더라도 뭐 10%, 20% 이렇게 뭐 외치면서 올라갈 수는 없어요. 뭐 저희도 뭐 밀키트 하지만은 뭐 여러분들에게 추천할 때 뭐 부가세를 뭐 30% 내겠습니다.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즉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1%, 2%뭐 예를 들어서 조금 일부 상승폭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저차폭이 해석되지는 저차폭이 해소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즉 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게 지금 24,000원에 매수를 하셨다 하는데 네. 굉장히 오래 기다리셔야 될 겁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제가 주변에 계신 분들도 얘기를 많이 봤지만은 한 뭐 70%, 80% 비중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심지어 10년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봤어요. 와, 네. 그래서 왜 갖고 있냐 했더니 한국전력이잖아요. 너무 떨어졌잖아요. 계속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바닥은 어딘지 모릅니다. 물론 지금 추세가 전향될 것 같기는 해요. 지금 네. 시점에서. 네. 결국은 지금 뭐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조정폭을 받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그 조정폭이 좀 어느 정도 완화되면서 박스권 형태로 흘러가고는 있기는 해요. 네. 흘러가고 있기는 하지만 아래쪽에서 지금 현재 시점이 잘 받아주고 여 부분에서 2달 정도 기준으로 이 구간 현 구간만 잘 유지를 해준다면은 네. 24,000원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그래도 일부 손실폭을 좀 만회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그 부분들을 일부 가져갔을 때는 좀 추가 매수를 좀 고려를 해봐도 된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만약에 지금 저라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30%니까 한 10% 정도는 뭐 추가 매수를 지금 좀 시작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보고는 있습니다. 지금 지점에서 네. 네. 그 뭐 지수 떨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손절을 하라는 타이밍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그렇게 어울리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10% 그래도 좀 손실폭을 만회하겠다 한다면 10%의 추가 매수를 고려를 해보셔도 되고 네. 아니면 지금 추세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 달 정도는 지켜보셨다가 이 구간만 그냥 팍 튀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하면서 흘러간다면은 그래도 그때는 뭐 계속 비중을 쌓아가면서 올라가신다면 그래도 24,000원대 부분에서 평단을 낮춰서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겠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인 점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1월까지는 기관의 매도세가 전향이 됐다 한다면 지금은 그래도 기관과 외인의 매수 포지션으로 접근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 달만 좀 더 지켜보시면서 추세가 막아주는지를 좀 확인, 이렇게 하락 추세를 막아주는지만 좀 확인을 하신다면은 네. 그때 한번 재차 문의를 해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 네. 우리 시청자님 한국전력 24,000원 매수하셨고 비중 30%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일단은 외국인이랑 기관이 한전을 매수세로 돌아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지켜보시면서 이 부분을 크게 하락 이탈하지 않는지 확인하신 뒤에 추가 매수 통해서 평단가 조절하신다면은 이제 매수가 근처까지 와서 이제 탈출을 하시면 되고 그 이후에 또 추세 지켜보고 저희 쪽에 다시 한번 상담 주시는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종목 얘기하면은 지금 귀 쫑긋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우리 국민주 삼성전자를 자, 이분은 83,000원, 소위 말하는 83층에서 탑승하셨습니다. 비중은 20% 가지고 계시고요. 10만 전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샀는데 지금 4만 전자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어요. 추가 매수를 해야 할까요? 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전문가님 우리 삼성전자 진짜 많은 분들 궁금하실 텐데 어떻게 될까요? 과연. 그리고 추가 매수 진행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저는 추가 매수는 일단 금지입니다. 그래요? 네. 추가 매수는 일단 금지고요. 오. 좀 여유적인 부분들, 다행인 거는 그래도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으시다. 맞아요. 그 말은즉슨 추가 매수를 통해서 비중을 굉장히 그 평단에 낮출 수 있다라는 구조인 거죠. 이게 삼성전자에 대해서 뭐 계속 10만 전자, 12만 전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그 역사적인 좀 사실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07년에서 9년 사이 때를 한번 보자면, 네. 2007년에서 9년 때 사이를 보자면은 이때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때 액면 분할을 통해서 네. 액면 분할을 통해서 진행했던 부분들이잖아요. 맞아요. 그 당시 때 30만 원, 40만 원대였습니다. 40만 원대였고 이후에 뭐 좀 올랐다 하더라도 100만 원대거든요. 결국은 이제 곱하기 50을 한다 기준으로 땄을 때도 지금 그때보다도 25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10만 전자면 500만 원인데 아모레퍼시픽의 경우에도 옛날 주가 그 분할하기 전에도 400만 원대 됐었거든요. 네. 그 기준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지금 주가가 그렇게 저는 옛날에 비해는 싸지 않다. 그때도 이슈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정도까지 하락을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정도까지 하락을 안 한다 하더라도 네.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5만 원 이하로는 이탈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있다? 것 같습니다. 네. 그게 결국은 그거예요. 삼성전자와 코스피와의 주가의 차트 흐름을 보면 비슷하거든요. 결국은 코스피 떨어졌네. 그러면은 삼성전자 떨어지고 있네. 그거랑 말이 비슷한 거예요. 네. 이 부분으로 좀 참고를 하시면서 보셔야 되겠고요. 또 삼성전자 떨어지면 코스피가 많이 떨어지기도 하니까요. 왜냐하면은 몸이 네, 거대하죠. 시총이,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또 재밌는 이슈가 0.1주를 살 수 있게 소수점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네. 저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의견입니다. 왜 왜요? 굳이 네. 이게 무슨 비트코인도 아니고 가상화폐도 아니고 뭘 쪼개서 그렇게 사나요? 무슨 다지기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삼성전자가 그렇게 좋은 흐름은 보이지 못할 것 같고요. 그 ARM 인수전에 참여를 한다 하지만은 네. 그거는 좀 더 지켜보시고 네. 결국은 반도체 시장 업황이나 미국 시장 관련된 흐름들을 봤을 때는 지금은 그렇게 좋지는 않다. 추세 흐름도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매집 주체가 올해 작년 12월부터 매집 주체가 굉장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외인의 매수세도 좀 많이 말랐어요. 외인의 매수세도 많이 말렸기 때문에 이 부분들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매력적은 아니다. 즉 매도하지 마시고 그래도 기다려 보셔라. 아깝잖아요. 아깝기 네. 때문에 한 4만 원대 이하 그리고 진짜 막 더 날뛴다 해서 4만 8천 원 이하 나온다면 그때는 추가 매수를 좀 고려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좀 슬프지만은 아직은 아니다. 4만 8천 원? 일단 코스피도 저희 10월에도 조금 더 올라올 가능성은 크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도 열어두시고 추가 매수는 한 4만 8천 원 정도까지 떨어진다면 그쯤에서 진행해 보시기로 하고요. 그렇다고 우리 시청자님 아까우니까 지금 매도하지는 마시고 일단은 가져가시는 방법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종목 하나 더 빠르게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짧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앱클론이고요. 바이오 관련주죠.
14,3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70%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비중이 아까 말씀드렸던 비중 높으신 대표적인 종목이고 앱클론이 이제 9월 초에 25,900원까지는 갔었는데 현재는 지금 16,350원, 오늘 3%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시청자님 수익권에 계시기는 한데 언제까지 가져가도 될지 어디까지 올라갈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저희 전문가님께 바로 상담 전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중이 굉장히 앱클론. 크세요. 네. 큰다 하더라도 지금은 일단 보유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더 갈 수 있다는 뜻일까요?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수나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기본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좋고 나쁘고는 확실하게 지금 티가 나죠. 근데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차트나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을 해도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을 수 있다. 제가 보기엔 굉장히 타이밍을 잘 잡으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최근에 만약에 접근을 했다 한다면 네. 최근에 만약에 접근을 그래도 하지는 않았겠죠. 왜냐하면 14,300원이니까. 8월에 14,300원 정도가 있었고 그렇죠. 네. 이때 만약에 들어가셨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 굉장히 나이스하신 분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부분들은 뭐 애널리스트 분들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리포트를 많이 쓴단 말이죠. 근데 저는 2년간, 1년간 조정 받은 종목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는 종목들을 네. 많이 좋아하죠. 되게 의아하실 거예요. 이 기법이 도대체 뭐느냐. 근데 하락을 하면서도 일부 그 매집 주체가 상승을 하면은 그걸 가지고 누군가 계속 꾸준히 매집을 하면서 가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정 구간이 받쳐주고 올라가면은 거기서부터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대다수거든요. 네. 즉 밑에서 저점 매수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 종목이 1년 동안 하회치를 통해서 쭉 우하향 흐름을 가져가고 있었지만은 최근에 7월부터는 그 부와 하락폭을 맞고 우상향을 하면서 흘러가는 모습을 네. 보여줬다. 물론 네. 일부 조정을 받았지만 그리고 그 우하향 하면서 1년 동안 조정을 받았지만은 매집 주체는 계속 살아났었고 최근에 기관과 외인이 매집이 들어온 상황이에요. 네. 즉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 종목을 좀 지켜보셔도 된다. 그리고 200선, 300선에서 한번 치고 올라갔다가 일부 조정을 받았던 건 시장의 영향이 좀 컸을 거예요. 네. 물론 제약 바이오입니다. 근데 제약 바이오는 결국은 긍정적인 모멘텀은 없어요. 기술적으로 지금 치고 가야 돼요. 네. 이 포착 시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나쁘진 않고 2만 원 정도 되시면은 그래도 수익권 크게 보신 거잖아요. 엄청 크죠. 거기에서 50 내지 70%의 비중을 좀 나누시고 네. 그다음에 25,000원 이상을 좀 보시면서 가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일단 너무 축하드립니다. 14,300원에 현명하게 매수를 하시고 비중이 크신데요. 그만큼 또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오늘 현재가 지금 16,600원 선 확인이 되고 있는데 2만 원 왔을 때 반 정도 혹은 70% 정도 정리하시고 25,000원까지도 우리 전문가님께서 내다보고 계신다고 하니까는 일단은 너무 좋은 소식으로 이렇게 오늘 종목 상담 여기까지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현재 9시 12분 지나고 있고요. 지수는 코스피가 저희 아까 시작하기 전에는 많이 빠졌던 거에 비해서는 지금 또 잘 올라와 주고 있어요. 아까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대로 조금 상승 전환되면서 호재가 잘 반영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코스피 현재 거의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 비슷하게 2169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또 빨간불 바로 전환을 해서 아주 미비하지만 0.14% 오르면서 676선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환율 확인해 봐야겠죠. 환율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6원 20전 정도 떨어지면서 1,432원 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좀 이제 유가증권 시장이랑 코스닥이랑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오늘 환율이 이렇게 안정이 돼야지 또 외인들 매수세가 다시 돌아올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수급 상황도 한번 체크해보고 넘어가시면은 일단은 코스닥에만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은 양시장에서 팔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소폭 팔고 있는 모습이고 기관은 2천억 가까이 오늘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오히려 빨간불 켜고 있고 기관은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우리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오전장 이렇게 조금 아직은 방향성을 뚜렷하지는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오후장까지 좀 지켜보셔야겠죠. 이렇게 일단 9월의 마무리라도 좀 기분 좋게 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전문가님 일단 저희 오늘 준비해 주신 pak스 밀키트 지금 방송 시간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어서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신 pak스 밀키트 아까 살짝 알려주셨어요. 어제 치매 관련주들이 많이 좋았었는데 저가에서 조금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재료로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요. 자리 이동해서 저희 전문가님께 오늘의 pak스 밀키트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에 만나 뵙고 있는 반종민 전문가님과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아까 살짝 알려주셨던 아마 제약 바이오 관련된 주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 오늘의 pak스 밀키트 메인 재료 전문가님께 바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치매 관련된 종목들은 대다수가 아까 바이오젠과 그렇게 실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치매가 이슈이기 때문에 같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 대표적인 섹터보다는 그래도 기술적 분석과 여러 가지 부분들을 봤을 때는 국전약품이 좀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국전약품이 좀 특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만간 사페론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기업에 대해서 상장을 할 예정이에요. 상장을 10월에 할 예정인데 이 기업이 지난해 3월이죠. 올해 3월에 그 국전약품과 치매치료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봤을 때는 그래도 치매와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바이오 관련된 부분들의 이슈가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거는 기본적인 재료에 대한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비 발행과 관련된 부분들이죠. 결국은 신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캐파를 늘려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도 같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1년에서 2년 정도의 조정을 받아서 저점을 통한 매수 방식을 굉장히 좀 좋아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종목도 2021년 10월 기준으로 조정폭을 굉장히 받다가 올해 6월까지의 그 부분에서 다지고 다시 올라온 부분들입니다. 최근에는 200에서 300 지수를 돌파를 하면서 안착을 했고 어제 굉장히 좀 크게 들어온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은 그 부분에서 하이폭을 만회한 게 아니라 재차 이제 올라가는 부분들을 보여주려고 시세 분출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나타나지고 있거든요. 사실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 국전약품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게다가 어제 전거래일 경우에는 외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들어왔어요. 즉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추세 전향과 순매수세 그리고 매집 주체가 깨지지 않고 앞으로의 투자하는 합작하는 회사와 상장하는 부분들의 이슈가 같이 여러 가지 재료가 복합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결국은 해신탕 같은 느낌이 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재료를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그 부분들을 봤을 때는 국전약품이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크게 올라가면은 한 10에서 20%까지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는 있고요. 장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그래도 지금 매수하시는 부분들도 괜찮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마지막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결국은 시장이 어려웠을 때는 이슈에 따라 흘러가는 종목들보다는 기술적 분석에 대한 숨어져 있는 시그널을 포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시그널을 포착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보는 관점도 다양하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 시그널을 포착을 하시면서 자기만의 투자 방식을 추가적으로 입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들도 같이 함께 알려드리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 총지배인 파트너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많이 상담하셔서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반종민 전문가님께서 추천해주신 오늘의 팍스 밀키트는 바로 치매 관련주 국전약품이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반종민 전문가님과 함께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고요. 월요일 잘 쉬시고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